안녕하세요. 경기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마리노스는 홈 2점을 앞세워 초반 점유율을 가져가려 하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 문제가 경기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가시마는 아라키를 중심으로 마리노스의 벌어진 간격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초반부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라키가 전진 드리블로 상대 중원을 흔드는 순간 레오세아라가 문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 마츠무라가 슈팅 공간을 확보할 때마다 인스텝을 활용한 중거리 슈팅으로 승부를 가르는 장면이 나올 공산이 크다. 마리노스 입장에서는 2선과 3선 사이 간격을 좁히지 못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마노춘이 볼을 잡고 전진을 시도하더라도 후방에서부터 이어지는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면 슈팅까지 이어지는 빈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가시마는 아라케의 진투와 마츠무라의 중거리 슈팅이라는 두 가지 확실한 득점 루트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공격 전개의 다양성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경기 중반 이후 마리노스가 수비 조직을 재정비하지 못한다면 가시마의 공세는 후반까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는 마리노스보다 그 허점을 정확히 공략할 준비가 된 가시마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구도다. 간파 오사카 에이스 미치타가 영리하게 우라와의 벌어진 포백 간격을 잃고 침투한다면 결국 상대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라와는 포백 사이의 불균일한 간격을 좁히지 못한다면 경기 내내 파이널 서드 공간을 지속적으로 내주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미치타의 침투 타이밍에 한 번이라도 성공적으로 맞아떨어진다면 간바 오사카는 곧바로 스코어보드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제발리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템포를 조율해준다면 미치타를 향한 결정적인 스루 패스의 완성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라와는 티아고 산타나와 마테우스 사비오를 앞세워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구조적인 수비 허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구스타프손이 중원에서 볼을 잡고 배급을 시도하더라도 포백의 간격 문제가 뒤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경기 운영 자체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간바 오사카는 홈팬들의 응원까지 등에 업고 미치타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중반 이후 우라와가 수비 조직을 정비하지 못한다면 간바 오사카의 득점 기회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구조적 허점을 정확히 찔러 넣을 준비가 된 간바 오사카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구도다. 이 경기의 핵심은 데니손이 안산에 벌어진 수비 미드필더 간격을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으로 침투하느냐에 달려있다. 안산은 3선 미드필더의 수비 복귀가 느려 페널티 박스 앞쪽 공간이 상시적으로 부단한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어 데니손이 이 지역에서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면 결정적인 마무리 슈팅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고이가 최전방에서 수비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병행해준다면 데니손의 침투 공간은 한층 더 넓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수 있다. 손준호의 안정된 중원 배급까지 더해지면 충남 아산은 다양한 각도에서 안산의 수비 조직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안산은 마초의 개인 기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김인성과 조지훈의 수비 가담이 느려 공격 전개 자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초반 충남 아산이 침투로 산재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안산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3선의 복귀 속도가 한층 더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안산이 세트피스나 개인 돌파로 국면을 전환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술적 이해도에서 앞선 안드레 감독의 대응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데니손의 침투력과 안드레 감독의 전술적 우위가 맞물리면서 이번 매치업은 충남 아산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있는 경기다. 이 경기의 핵심은 루안이 충북 청주의 느린 전환 국면을 얼마나 영리하게 주도하느냐에 달려있다. 충북 청주는 볼 소유권을 잃은 이후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상황에서 수비 숫자가 열세에 놓이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어 루안이 이 국면을 정확히 포착한다면 무인지경 상태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루이스가 최전방에서 수비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병행해준다면 루안의 전환 지배력은 한층 더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김포의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고려하면 코너킥 상황에서도 충북 청주의 수비 조직이 안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충북 청주는 가르샤의 개인 기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서재원과 정진우의 전환 대응이 느려 공격 전개 자체가 단발성에 그칠 위험이 크다. 경기 초반 김포가 전환 국면이나 세트피스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충북 청주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전환 속도가 더욱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충북 청주가 세트피스나 개인 돌파로 국면을 전환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루안의 전환 지배력과 김포의 세트피스 완성도가 맞물리면서 이번 매치업은 김포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있는 경기다. 이 경기의 핵심은 대구의 전방 압박이 경남의 흔들리는 후반 빌드업을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으로 걸어 잠그느냐에 달려있다. 경남은 3선과 2선 사이의 높이 조절이 수시로 깨지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어 대구가 압박 타이밍을 체계적으로 맞춘다면 단순한 인사이드 패스 실책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징야가 선발 출전한다면 대구는 킬 패스와 세트피스 양쪽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추게 되며 경남의 흔들리는 수비 조직을 다각도로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레이의 문전 위치 선정과 세라핀의 측면 돌파까지 더해지면 대구의 공격 루트는 한층 더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남은 김현호를 중심으로 한 마무리 기회는 존재하지만 조상준과 펠리페의 연계
연계가 후방 불안에 발목 잡히며 공격 전개 자체가 단발성에 그칠 위험이 크다. 경기 초반 대구가 압박으로 실책을 유도해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경남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빌드업 불안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이 세트피스나 개인 돌파로 국면을 전환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후방 조직의 구조적 혈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남의 후방 빌드업 불안과 대구의 조직적인 압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만큼 이번 매치업은 대구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있는 경기다. 이 경기는 K리그의 무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전술가로 꼽히는 두 감독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매치업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승부처는 감독 개인의 명성보다 측면 숫자 싸움과 포메이션 상승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화성은 3백 구조상 양쪽 측면에 윙백이 한 명씩 배치되는 반면 서울 이랜드는 포백을 기반으로 풀백과 윙포워드가 각각 2명씩 배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측면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가리우스가 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화성의 윙백은 한 명이 2명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에울레로와 박지용의 연계까지 더해지면 서울 이랜드는 측면에서 만들어낸 우위를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공격 전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화성은 이중성을 중심으로 한 중원 안정감은 갖추고 있지만 측면에서 벌어지는 숫자 열세를 상쇄할 뚜렷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경기 초반 서울 이랜드가 측면 숫자 우위를 살려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화성은 수비 대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균열을 노출할 위험도 있다. 화성이 김병호를 중심으로 한 문전 경합과 세트피스로 반격의 실마리를 찾을 여지는 남아있지만 구조적인 측면 열세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포메이션 성성과 측면 숫자 싸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번 매치업은 서울 이랜드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있는 경기로 평가된다. 이 경기의 핵심은 정호연이 김해에 느려진 중앙 커버, 리커버리 타이밍을 얼마나 정확하게 공략하느냐에 달려있다. 김해는 측면 압박 강도는 높지만 중앙 세컨드볼 경합 이후 포지션 재배치가 느려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어. 정호연이 이 타이밍을 포착해 전환 패스를 공급한다면 상대 수비 블록 전체가 뒤로 쓸려나가며 실점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두비츠카스가 최전방에서 수비수를 붙잡아주는 동안 정호연의 전환 패스가 허해지면 수원 삼성의 공격 루트는 한층 더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루노 실바의 측면 크로스와 두비츠카스의 공중볼 장악력이 결합되는 순간에도 김해의 수비 조직은 쉽게 흔들릴 공산이 크다. 반면 김해는 후백 마세도의 개인 기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우재욱과 설현진의 수비 가담이 늦어지며 공격 전개 자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초반 수원 삼성이 중앙 전환으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김해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수비 조직이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김해가 측면 압박을 앞세워 반격의 실마리를 찾을 여지는 남아있지만 중앙 지역의 커버 리퍼버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정호연의 전환 패스가 김해의 느린 커버 리커버리를 정확히 파고드는 만큼 이번 매치업은 수원 삼성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있는 경기다. 이 경기의 핵심은 사비에르가 하프스페이스로 내려와 용인의 느슨해진 전진 연결 구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에 달려있다. 용인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가 지나치게 낮아 전진 연결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어 사비에르가 그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주는 순간마다 부산의 공격 템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크리스찬이 최전방에서 수비수를 끌어내는 역할을 병행해준다면 사비에르가 만들어내는 공간은 한층 더 넓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수 있다. 구텐베르그의 안정된 중원 배급까지 더해지면 부산은 다양한 각도에서 용인의 수비 조직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용인은 석현준과 가브리엘 티그랑의 개인 기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비티니를 거치는 후방 연결 자체가 느려 공격 전개가 단발성에 그칠 위험이 크다. 경기 초반 부산이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성공하며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용인은 후방 빌드업 구조상 빠른 시간 안에 반격을 조직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용인이 세트피스나 개인 돌파로 국면을 전환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승격을 향한 절박함으로 무장한 부산의 동기부여를 감안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사비에르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력과 부산의 절박한 동기부여가 맞물리면서 이번 매치업은 부산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있는 경기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